안녕하십니까. 제한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32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초청받아 한국과 나토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의미와 시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알아보면 나토는 1948년 구소련의 세력 확대와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연합이 결성한 군사동맹입니다. 1949년 창설 당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나라가 맺은 브뤼셀 조약을 모체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창설하였습니다. 나토 헌정에는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집단적 방위 권한을 행사하여 공격을 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는 내용을 핵심 조항으로 연합된 군사협력 국제연맹으로 2022년 현재 나토 회원국은 총 32개국입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 국가가 나토를 결성하자 소련은 1955년 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결성했고 여기에 소련,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이념체제의 8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동서독 붕괴 후 1990년 당시 동서독 대표와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모여 독일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에서 나토는 더 이상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소련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자연스럽게 WTO도 해체되면서 WTO에 가입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한 파트너 국가들은 교육, 훈련, 재난, 환경, 과학 등과 관련한 교류를 한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희망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으며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데 이어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 보유국이었지만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하여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서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들의 강력한 전투 의지로 유럽 국가 및 나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푸틴의 제국주의 야욕으로 일으킨 침략전쟁이지만 푸틴은 계속해서 나토에게 전쟁의 원인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던 당시 이른바 2+4 회담으로 불리는 동독과 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모인 자리에서 나토는 유럽에서 더 이상 소련 국경 동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회담 내용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사에서 모든 회담 내용은 기록과 합의서가 남는 법이지만 당시 2+4 회담은 구두 약속이었을 뿐 각국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이 일으킨 21세기의 침략전쟁을 계속해서 나토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의미는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공식 초청으로 데뷔했다는 것으로 나토는 이번 대한민국 정상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초청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이 균형과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통령실 관계자도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와 협력 강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전략 개념이 과거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동맹이었던 나토가 정치, 경제의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여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특히 유럽과 다자안보 체제 구축과 병행하여 세일즈 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나토의 참석으로 얻은 성과는 먼저 유럽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고 다자 외교의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것이며 비록 짧았던 회담이었지만 5년 만에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신흥 안보 요소인 경제, 신생에너지, 원자력, 방위산업,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유럽과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안보와 경제적 공조를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큰 성과입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흥 안보에서 한국의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나토 및 EU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핵 문제는 영내 평화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강한 국방력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임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서방과 밀착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과이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의 참석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직면할 난관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한미일 정상이 3년 9개월 만에 만난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일즈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방산, 원전 선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대통령, 정부, 기업이 원팀이 되는 팀 코리아 출범을 통하여 한국이 대중국 수출의 대안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아시아 평화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일이라고 보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냉전 구도는 한층 뚜렷해지고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져 현명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증폭될 경우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는 낮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와 나토 참석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중국, 러시아의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높은지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세일즈 외교, 다자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에 절대적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등을 지는 적대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주변 강대국과 안보 동맹국들과 상생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